이번에는 사각 덕트를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캐드와를 통해서 모델링을 해볼 건데요. 자, 그 첫 번째로 사각 덕트를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덕트를 그리기 위해서는요, 여기 공조 탭을 클릭하시면 되고요. 공조 탭에서 두 번째 패널인 요 각형 덕트를 이용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사각 덕트 클릭하시면 작도 편집 패널에서 자, 이런 다음과 같은 사항들이 전개가 되고요. 여기서 가장 먼저 프리셋을 통해서 내가 그리고자 하는 시스템을 설정을 합니다. 서프라이 에어덕트, 뭐 리턴 에어덕트, 아니면 아웃 에어덕트, 이그저스트 에어덕트 등을 여러분들이 선택을 하시면 되고요. 처음으로 SA를 선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단선으로 라인을 그릴 수도 있고요. 이렇게 복선으로 덕트를 그릴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 다음에 덕트의 사이즈를 선택을 하시면 되겠고요. 장변과 단변을 직접 타이핑해서 입력할 수도 있고요. 자, 이런 스크롤바나 회전바 버튼을 이용을 해서 사이즈를 입력하시면 되겠습니다. 덕트가 설치될 레벨을 선택을 해주면 되겠습니다. 이곳에 4000이라고 입력을 해 보겠습니다. 그런 다음에 이제 덕트의 분기들이 T 부석을 쓸 건지 아니면 호퍼 부석을 쓸 건지를 구분하여 주면 되고요. 호퍼 부석은 뭐 슈브렌치라든지 그렇게 옆에서 45도로 이게 따지는 브렌치를 얘기를 하는 겁니다. 뭐 이 둘 중에 하나를 선택을 해 주시면 되겠고요. 상세 부분에서 평면상에서 덕트의 중심을 기준으로 해서 드로잉을 할 거냐, 아니면 왼쪽 면을 기준으로 하냐, 아니면 오른쪽 면을 기준으로 하느냐, 뭐 요것에 대해서 세팅을 합니다. 자, 그런 다음에 인면상에서 요 레벨 4000이 하단을 기준으로 4000인지 중심을 기준으로 4000인지 또는 상단을 기준으로 4000인지 지정을 해주면 되겠고요. 일반적으로 덕트는 하단을 기준으로 해서 레벨을 측정을 하죠. 그래서 이 하단을 클릭합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덕트를 시작을 할 때 중심과 하단 부분에 이렇게 선택을 하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요 세팅이 끝났으면 내가 그리고자 하는 부분을 클릭하시면 이제 그려지기 시작합니다. 이쪽 그 스냅을 이용을 해서 충분히 사용을 하시면 되겠고요. 이쪽 벡터를 기준으로 해서 하셔도 되겠고, 아니면 XYZ 좌표 스냅을 이용해서 하셔도 되겠죠. 자, 그 다음에 그립 피치를 활성화 시켜 놓고 뭐 100단위로 도면을 그리셔도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필요 없다면 뭐 얘를 이렇게 해제하시면 되겠고요. 각도 피치 같은 경우는 뭐 45도든 클릭을 해서 30도든 15도든 선택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굳이 뭐 이런 중간에 각도들이 필요 없으면 90도로 하는 게 편리하긴 하겠죠. 90도 클릭하시면 그냥 90도로만 도면이 그려지기 때문에 굉장히 편리하게 그릴 수 있습니다. 방향 전환은 마우스로 이렇게 클릭하신 상태에서 방향 전환을 하시면 되겠고요. 닥터를 그리다가 여기서 끝내야 되겠다 하면 ES 키를 누르면 이렇게 끝납니다. 끝나고요. 다시 도면을 그리기 시작하면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다시 이렇게 나가도 되고요. 지금 현재 마우스가 있는 위치에서 종료하고자 원하면 여기서 왼쪽 마우스를 더블 클릭하시면 이렇게 종료가 되겠습니다. 자,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모든 명령을 종료하기 위해서는 ES키 두 번 누르시고요. 공조 탭에서 자, 사각 덕트를 클릭하고 프리셋에서 내가 원하는 덕트의 시스템을 선택합니다. 이번에는 RA를 선택을 해보도록 하겠고요. 기존에 있는 세팅 그대로 해서 도면을 그리시면 이제는 RA 사이즈로 이렇게 이동이 됩니다. 자, 이렇게 센터를 기준으로 해서 그리다가 어느 한 뭐 왼측 면이나 오른측 면을 기준으로 해서 편심 레드샤를 쓰고자 한다면 일단 닥트 사이즈를 제가 500으로 좀 바꿔 보겠습니다. 자, 둘 다 500으로 이렇게 바꾸고요. 여기 면 1을 클릭을 하시면 이렇게 내가 진행하는 방향의 오른쪽 면을 기준으로 이렇게 레두셔가 표현되고요. 진행하는 방향의 왼쪽으로 편심 레두샤를 그리기 위해서는 여기 면 2를 클릭하시면 이렇게 위쪽 방향으로 자, 진행하는 방향의 왼쪽 방향으로
편심 레두셔가 그려진 것을 확인할 수 있고요. 이렇게 클릭해서 여기서 더블 클릭하시면 역시 또 이렇게 종료가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종료하시면 되겠고요. 끝에서 캡을 마감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여기 각성 격대에 보시면 사각 덕트 엘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엘보뿐 아니라 이 클릭하시면 닥트의 모든 부속들이 여기 나와 있습니다. 닥트 부속 중에 캡 부속을 선택하겠다. 그럼 요 닥트 캡이 있고요. 자, 닥트 캡을 선택을 하셔서 내가 캡 마감할 닥트를 선택을 하시고요. 그 다음에 진행 방향에서 이렇게 클릭하시면 이 부분에 이렇게 닥트 캡으로 마감이 되고요. 굳이 다른 데서 적용을 안 해도 여기 서프라이에서도 클릭하고 적용을 하시면 이렇게 적용이 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닥트는 뭐 이렇게 그리시면 되고요. 그런데 캡을 작성하는 데 있어서 조금 약간 이상한 모양으로 나타나죠. 자, 이 부분을 좀 약간 수정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선택해서 지우시고요. 다시 한번 요 사각 닥트 캡을 클릭하시면 이 부분에 그 닥트 사이즈를 입력할 수 있습니다. 그 닥트 사이즈를 입력할 때 입구 부분에 어, 이 부분에 사이즈가 지금 여기서 선택이 되어지는데요. 사이즈는 여러분들이 뭐 특별히 선택하지 않으셔도 상관없습니다. 상관없는데 지금 사이즈하고 앞으로 설치할 캡의 사이즈랑 같아야 되잖아요. 지금 얘는 자동으로 인지를 해서 작성이 되기 때문에 특별히 명기할 필요는 없지만 요 말단부 폭이라는 이 부분과 직선부 길이는 여러분들이 좀 지정을 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말단부 폭을 알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마우스로 이 메인 닥트를 이렇게 위에다가 마우스를 메인 닥트에 올려 놓으시면 하단 왼쪽에 그 닥트 사이즈가 보이게 됩니다. 자, 500으로 표시되죠. 그래서 이 부분 말단 폭을 500으로 지정을 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직선부 길이는 지금 현재 나와 있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 길이를 얘기를 합니다. 여기서 이 길이를 입력을 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요 레두셔를 표현되는 요 레두셔가 각도가 15도를 기준으로 해서 작도를 한다라는 뜻입니다. 이 폭과 요 길이가 이제 현재 저는 500이라고 입력을 했고요. 지금 이 닥트도 현재 500임을 알 수 있습니다. 클릭을 해서 갖다 놓으시면 이렇게 메인 닥트랑 같은 사이즈의 캡이 설치가 됩니다. 닥트의 가지관을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분기 닥트를 그리기 위해서는요, 그냥 메인 배관과 동일하게 사각 닥트를 클릭하시면 되겠고요. 분기관의 닥트 사이즈를 입력하면 되겠습니다. 300에 300을 입력을 하시고요. 이 레벨은 어차피 여기서 따오는 거니까 뭐 특별히 세팅하지 않으셔도 되고요. 분기 닥트에서는 분기는 T형과 그 다음에 호퍼 이 둘 중에 하나를 선택을 하시면 되겠고요. 일반적으로 분기관은 호퍼를 선택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중심으로 하시고 하단으로 하셔서 메인 배관의 측면을 이렇게 클릭하시면 분기를 이렇게 작성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때 마우스를 클릭하지 마시고 클릭하기 전에 스페이스 바를 이렇게 클릭하게 되면 브랜치의 방향이 이렇게 전환이 됩니다. 그래서 원하는 브랜치 방향이 맞는지 확인하시고 메인 닥트를 그렸던 것처럼 뭐 똑같이 그리시면 되겠습니다. 다 됐으면 더블 클릭하든지 아니면 오른쪽 마우스 클릭해서 드래그 하시면 되고요. 뭐 엔터를 치셔도 됩니다. 닥트를 일부러 이렇게 끊어서 제가 한번 이렇게 그려 보겠습니다. 그래서 닥트를 이렇게 그리고 이렇게 이제 그린 상태에서 엘보를 이용해서 서로 닥트를 연결을 할 건데요.
이 닥터를 클릭한 상태에서 화살표를 클릭을 하시고 자 요렇게 누르시면 자 요런 식으로 되겠죠. 컨트롤 Z 눌러서 취소하시고 어떤 형식으로 이제 이 둘을 접합을 하냐면 점프라는 기능을 이용해서 이 두 개의 닥트를 연결합니다. 자 점프를 어떻게 사용하냐면 내가 이 닥트와 이 닥트를 엘보로서 연결을 하고자 한다면 자 기존에 있던 다른 엘보 쪽 위에서 마우스를 올려 놓고요. 오른쪽 마우스를 누르시면 여기 점프라는 메뉴가 뜹니다. 이제 점프를 클릭을 하시고 첫 번째 닥트와 자 두 번째 닥트를 이렇게 클릭을 하시면 요렇게 연장되면서 엘보가 자동으로 삽입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아니면 제가 프리셋에서 서프라이어 덕트를 이렇게 다시 두 개를 그려 보고요. 이번에는 자 리턴 덕트에서 점프를 이용을 해서 한번 이렇게 해 보겠습니다. 예. 이 시스템과 상관없이 내가 레드쉘을 그리기 위해서 또는 엘보를 그리기 위해서 아니면 캡을 그리기 위해서 먼저 그 부속 위에 마우스를 올려 놓고 오른쪽 마우스 눌러서 자 점프를 활용하시면 선택한 객체와 동일한 부속을 연결할 수가 있습니다. 닥터를 그리다 보면요. 기존의 엘보의 T를 연장할 수도 있거니와 이런 메인 닥트 중간에 T를 삽입할 수도 있겠죠. 그럴 경우에는 사각 닥트 명령을 입력한 다음에 이 엘보에 마우스를 갖다 대면 이렇게 선택이 되죠. 자, 이때 이런 스냅이 나타나게 되면 클릭해서 연장해 주면 그 다음에 종료하게 되면 이런 T 부속이 삽입하게 됩니다. 아니면 역시 이 중간에 또 클릭을 하셔서 여기 T에다 선택하시고요. 자, 클릭하시고 이렇게 빼도 T 부속이 삽입할 수 있습니다. 역시 이 T 부속의 방향을 바꾸기 위해서는 자, 선택을 해서 여기 클릭하기 전에 스페이스바를 누르면 이렇게 T의 방향이 바뀌니까요. 활용하시면 되겠습니다. 기존에 있는 닥트에서 클릭해서 이렇게 연장을 할 수도 있습니다. 연장할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 닥트를 추가적으로 연장을 하기 위해서 편집 탭에서요. 요 신축을 클릭을 하시고 자, 요 닥트의 끝을 지정해서 F2번 버튼 눌리고 내가 원하는 길이가 될 때까지 이렇게 하신 다음에 자, 클릭하시면 내가 원하는 길이를 정확하게 입력을 할 수도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닥트 명령을 입력을 하고 자, 여 끝에서 시작을 하게 되면 닥트를 계속해서 그려 나갈 수가 있죠. 예, 신축과 이제 다른 이유는 계속해서 닥트를 그릴 수 있다는 거고요. 자, 이 상태에서 현재 레벨이 4200입니다. 내가 3000으로 이동을 하고자 하고 이게 입력을 하고요. 그 다음에 지시 버튼을 클릭을 하시면 자, 닥트는 3000으로 내려가고 그 이후에 닥트를 계속 이렇게 닥도해 나갈 수가 있습니다. 레드쉘을 그려 보겠는데요. 제가 이런 식의 닥트를 임의로 그려 보았습니다. 테두리에 체크를 해 놓고 카피를 해서 두 개를 선택을 해서 Shift 바를 클릭하시면 자, 요 모양이 되죠. 이 모양이 카피라고 했습니다. 자, 클릭해서 두 개를 카피를 해서 세 개를 만들고 ES 키를 두 번 눌러서 명령을 종료할 거고요. 첫 번째로 카피하는 이 부분을 선택을 하셔서 자, 편집 탭에 들어가면 위치 정렬이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요 클릭을 해서 이 부분은 여기 상하 중앙 정렬을 클릭을 하시고요. 화면에 마우스를 클릭하시고 그 다음에 OK 버튼을 클릭하시면 이렇게 가운데 정렬이 됩니다. 다시 한번 이렇게 아래 거를 선택을 하시고 이번에는 하단 정렬을 클릭하신 다음에 화면에서 한번 클릭을 하신 상태에서 OK 버튼을 클릭하시면 이런 모양이 되고요. 자, 여기에서 이제 자동으로 요 부분에 레드쉘을 자동으로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러한 상황들은 바탕에 그 CAD 파일을 불러와서 따라서 그리다 보면 이런 상황들이 발생해 질 수 있죠.
자, 자동으로 레드셔를 그리기 위해서 공조 탭으로 이동하셔서, 자, 여기 사각 닥트에 보시면 레드셔가 있는데요. 지금 이 레드셔가 있습니다. 이 레드셔는 여기에 사용하는 레드셔는 아니니까 지나가시고, 요 사각 닥트 호퍼를 이용을 해서 자동으로 닥트를 그리게 됩니다. 캐드와에서 요 레드셔와 호퍼를 약간 좀 헷갈리게 만들어 놓은 면은 있는데, 몇 번 하다 보면 그러한 헷갈림도 익숙해질 것 같아요. 사각 호퍼를 클릭을 해서 첫 번째 닥트를 선택을 하고, 그 다음에 두 번째 닥트를 선택을 하면 이렇게 자동으로 레드셔들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이 레드셔가 설치할 위치를 클릭하시면 자동으로 이렇게 레드셔가 그려집니다. 편심 레드셔가 그려지겠죠. 자, 중심 레드셔도 역시 동일하게 클릭 하시고요. 레드셔의 위치를 이렇게 잡아 놓으시면 자동으로 이렇게 레드셔가 그려집니다. 역시 이쪽 편심 레드셔도 자동으로 이렇게 그려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을 겁니다. 자, 이번에는 테이크오프를 그려보도록 할 거고요. 자, 테이크오프는 현재 이 부속을 얘기를 합니다. 45도 휴 브랜치라고도 하고요. 일본어로 49미라고도 합니다. 지금 이 부속이 신발처럼 생겼다고 해서 휴 브랜치라고 하죠. 테이크오프 부속을 그리기에 앞서 닥트를 좀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사각 닥트 선택을 해서요. 사이즈를 700에 700으로 선택을 하시고요. 자, 레벨은 3000으로 만들어 놓겠습니다. 면심 기준은 중심과 레벨 기준은 하단으로 하시고요. 여기에 벡터 스냅을 체크를 하시고 각도는 90도로 이렇게 설정이 되었습니다. 자, 그런 다음에 이렇게 닥트를 그려보도록 할 거고요. 자, 이 상태에서 ESC 눌려서 사이즈를 500에 300으로 바꾸시고, 자, 500에 300으로 바꾸시고, 연결하지 마시고 이렇게 떨어뜨려서 작도를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ES 키를 한번 누르시고요. 이번은 원형 닥트를 선택을 하셔서, 자, 사이즈 150에 그대로 두고, 요 가지관 닥트 옆에서 연결하지 마시고, 자, 요렇게 닥트를 그려보고, 자, 여기서 45도 휴 브랜치를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45도 휴 브랜치를 그리기 위해서 공조 탭에서 사각 닥트 엘보 옆에 있는 요 삼각형을 클릭을 하시고, 여기에 있는 레두셔를 선택을 합니다. 캐드와에서 휴 브랜치를 왜 레두셔라는 용어로 번역을 했는지 모르겠어요. 어쨌든 지금 여기에 부착될 테이크오프 부속을 작동하기 위해서는 여기 레두셔를 클릭합니다. 45도 레두셔가 이렇게 나왔고요. 자, 닥트 레두셔라고 되어 있지만 여러분들은 테이크오프 부속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고요. 현장 용어로 49미라는 용어를 쓴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신발 모양처럼 생겼다고 그래서 슈 브랜치라고도 얘기를 했고요. 자, 슈 브랜치를 입력하기 위해서 메인 닥트를 선택을 하시고, 그 다음에 가지관 닥트를 선택을 하시면 이렇게 자동으로 연결되는데, 자, 연결될 가지관을 클릭하기 전에 이 가지관의 센터에서 마우스를 이렇게 좌우로 움직이시면 슈 브랜치의 방향이 이렇게 조정이 됩니다. 가운데를 기준으로 해서 자, 오른쪽으로 가면 슈 브랜치가 왼쪽에 이렇게 왼쪽으로 가면 오른쪽으로 연결되는 것을 볼 수 있고요. 자, 방향이 되었으면 클릭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되는 거고, 자, 이게 지금 원형 덕트를 그렸는데요. 원형 덕트도 동일하게 메인을 선택하시고 그 다음에 가지관을 선택을 할 때 역시 사이드 부분을 이렇게 선택을 하시면 이 방향을 지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방향을 지정한 다음에 클릭하시면 이런 45도 휴 브랜치를 쉽게 그릴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덕트에서 레두셔를 클릭을 하시면 작도 편집 패널에서 가장 하단 부분에 이 레두셔가 있습니다. 이 레두셔가 지금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그 레두셔가 아니라 휴 브랜치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자, 슈 브랜치에서 투라인 형상을 이렇게 클릭을 하시면, 근데 조금 전에 그랬던 게 편직입니다. 편직. 자, 여기 편직이 이렇게 클릭을 하시면 한쪽은 직선으로 이렇게 연결되죠. 자, 메인 닥트와 직각으로 이렇게 연결되는 편직이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양직이 있습니다. 양직. 양직은 이렇게 90도 브랜치죠. 얘는 45도 브랜치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얘는 90도 브랜치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 양쪽 다 메인을 기준으로 해서 직각으로 연결되는 부속입니다. 그래서 양직, 얘는 편직. 자, 그 다음에 하단 부분에서 편 R을 선택을 하시고요. 자, 그 다음에 닥트를 선택을 하시면 이렇게 편 R을 그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선택을 해서 뭐 양진 R 선택을 하시면 닥트를 선택하고, 자, 요 설치될 위치를 지정을 하시면 되겠죠. 그렇게 되면 요런 양쪽 R진 닥트를 모델링을 할 수가 있고요. 이번에는 자, 요거 양진이라는 부분을 선택을 해서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45도 브랜치가 양쪽에 이렇게 설치되는 브랜치를 그릴 수가 있습니다. 지금 다양하게 그 닥트의 브랜치 부분들을 구현해낼 수가 있어서 이런 부분들은 좀 장점이다라고 할 수 있겠네요.